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6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역시도 두 번째 세부 챕터인 다항식의 계산이죠. 근데 제목이 지수법칙입니다. 몇 학년 때 배우셨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 용어 설명할 때 지수, 차수 합해서 뭐다? 지수라고 배우셨고요. 우리가 수하고 문자의 거듭제곱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지수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두 몇 가지 배우셨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5가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수의 합인데요. 자, 이거 잘 아시죠? 자, 거듭제곱이 있을 때 A의 n 거듭제곱하고 A의 n 거듭제곱이 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밑이 서로 같은 경우에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칙이 숫자는 숫자끼리,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는데 문자도 동류한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을 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을 때의 곱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더해준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수 법칙이고요. 자, 그래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A가 몇 번? 자, 3번 곱해진 거고, 또 A의 5제곱은 5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럼 모두 몇 번? 8번.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의 8제곱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3하고 5를 어떻게 해서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A 8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곱해졌을 때, 근데 딱 따지고 보면 지수 법칙은요, 우리가 더하기하고 빼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이거는 무순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곱하기하고 뭐다? 나누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지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지수의 합, 곱해져 있을 때는요,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엔 지수의 곱입니다. 지수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을 때요. 그래서 A제곱의 세제곱이란 말은 A제곱이 몇 번? 자, 3번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면 여기 있는 지수 1번에 해당되는 거죠.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자, 곱하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와 3을 뭐 한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곱해준다는 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 한 번 더 거듭제곱이 돼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지수끼리 곱하시면 된다는 것이 지수의 곱 부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1번하고 2번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A의 제곱이 만약에 4제곱이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요? 자, 그렇죠. 원칙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풀어치면은 원래 뜻이 A제곱이 4번 곱해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에 의해서 2는 4번 더해지는 거고 곱하기의 표현에 따라서 2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식으로. 그래서 2하고 4를 바로 어떻게 한다? 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수의 곱, 자, 지수법칙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차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나눗셈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곱셈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밑이 같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나누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 차수가 어떻게 된다? 차수를 빼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중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은 바로 지수가 자연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답이 3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m하고 n하고 같으면 얼마가 된다? 우리가 1. 왜냐면 자, 보세요. 같은 것끼리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1이죠, 그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누는 식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수식 형태로 고쳐지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A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누기는 이게 분수 형태로 나타낸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A제곱은 A가 2번, 우리가 A 5제곱은 A가 5번 곱해지는 건데, 이때는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개수가 늘어요, 줄어요? 줄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차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5개에서 2개를 빼면 되기 때문에 3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만약에 뒤에 나누는 식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자, 어디에 남게 되지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문자가 남게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분모에 3개 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지수의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눠지는 식의 차수가 크면 그냥 바로 빼시면 되고요. 뒤에 나누는 식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수꼴로 일단 나타나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란 단어 배운다고 하셨죠. 자, 여기 나중에 공식이 하나로 통일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수의 분배인데 이 두 개를 묶은 거거든요. 자, 현재 1, 2, 3번은 밑이 몇 종류? 한 종류일 때만 보는 거고요. 자, 여기는 네 번째는 뭐냐면 밑이 두 종류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A, B에 대해서 바깥에 n 거듭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다가 n 거듭 제곱을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n 거듭 제곱, B의 n 거듭 제곱이 바깥에 L 거듭 제곱을 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지수 법칙 2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각각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자, 분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B분의 A의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다가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의 n 거듭제곱, A의 n 거듭제곱에서 바깥에 L 거듭제곱을 하면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각각 L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지수의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4번이 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1, 2, 3번의 발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은 모두 몇 가지를 배우셨냐면 5가지 배우셨거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지수의 합, 곱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때 자, 밑이 우리가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A 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거는 지수 법칙 어떻게 됩니까? 2하고 3을 더하시면 되겠고 A의 5제곱 이렇게 보시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자, 이렇게 수가 밑이 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수 법칙은 수든 문자든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볼게요. 2가 몇 번? 3번, 2번 곱해져 있네. 그럼 합하면 5번. 자, 그 다음에 5는 어떻게 되겠어요? 2번, 1번이죠. 그럼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2번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공식이 결합이 돼 있죠. 어떻게 결합이 돼 있습니까? 자, 일단 괄호를 푸셔야 돼요. 요거는 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5, 3 얼마다? 15. 자, 그 다음에 3, 6 얼마다?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상은 뭐다? 바로 합에 해당되죠. 그래서 15하고 18을 더하시면 얼마다? 33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의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번은 일단 괄호 푸셔야겠죠. 그래서 A의 2, 4 얼마다 8 나누기 A의 3인 얼마다 6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8 나누기 6이니까 8이 크죠? 그럼 8에서 6을 빼요.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럼 A 제곱 나누기 A 제곱이네. 요거 0 아닙니다. 얼마다?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앞에 거부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1번입니다. 자, 여기 x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에서 우리가 지수 1은 생략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x의 우리가 지수는 얼마나 1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2라고 해서 1의 몇 제곱이다? x의 몇 제곱이다? 7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괄호 좀 풀어주셔야겠죠. 그래서 2번은 A의 2, 5 얼마다? 10 곱하기 B의 3, 4, 12 이렇게 괄호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10개 여기 뭐 있죠? 1. 자, 그래서 10하고 1을 더하면 11. 자, B. 자, 12하고 여기 얼마 있죠? 1. 자, 그래서 12하고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자, x의 세제곱의 5제곱입니다. 그러면 3, 5, 15 나누기 x 8제곱 나누기 x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15에서 8을 뺍니다. 나누시면 그럼 x의 7제곱에서 x를 나누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있다고요? 1. 자, 그래서 이때는 자, 7에서 1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x의 몇 제곱이다? 6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a 세제곱의 6제곱입니다. 그러면 3, 6, 18 자, 나누기 a의 4, 4, 16 자, 그 다음에 나누기 a의 2, 4, 8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18에서 16을 빼요. 그래서 2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랬더니 뒤에 나누는 식의 차수가 크네요. 그럼 이때는
분수식으로 돼서 분모에서 8에서 2를 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분배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빛이 항상 한 종류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 이상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1번. 자,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부호도 사실은 우리가 수 앞에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부호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 하셔야 되고 문자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의 바깥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곱이기 때문에 x의 뭐다? 6제곱이 되고요. y 세제곱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3, 3은 얼마다? 9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에요. 자, 2번은 분수식 분배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는지. 지금 b분의 2a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되냐면 b 2a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b는 제곱이 되겠고요. 2도 제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a의 세제곱도 제곱하셔야 되는데 그럼 3이 얼마다? 6이라고 계산되는 부분이 요거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볼게요. 마이너스를 2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a 제곱도 제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a의 뭐다? 4제곱. 자, b 세제곱도 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곱에 해당돼서 바로 b의 6제곱이 돼요. 요거는 좀 더 복잡해지셨네. 자, 빛이 무려 몇 종류다? 4종류입니다. 그러면 각각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x에 지금 크게 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에 y 세제곱에 ab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x제곱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2, 3은 얼마다? 6. 자, y 세제곱의 세제곱이에요. 3, 3은 얼마다? 9. 그 다음 a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죠? 1, 3은 얼마다? 3. 자, b의 제곱의 세제곱입니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또 살펴보셔야겠죠. 자, 다음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 복합적으로 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4, 즉 1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은 4a분의 b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4도 세제곱 하셔야겠죠? 4의 세제곱 64 맞습니다. a 세제곱 해야 돼요. a 세제곱 맞고요. b제곱의 세제곱은 2, 3은 6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이 왜 틀렸느냐. 자, 요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b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세제곱의 제곱하면 6제곱, 제곱의 제곱하면 4제곱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a 세제곱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자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a의 세제곱 되어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하면 8이죠. 맞죠? 자, 그 다음 a의 세제곱인데 여기 8이 아니고 6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ab 세제곱의 제곱인데요. 보세요. 여기에 a에도 제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요건 왜 틀렸느냐? 마이너스 20을 제곱해야 되죠. 근데 4래요. 마이너스 20 제곱하면 얼마죠? 400이죠. 요거는 400의 2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은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죠.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겠습니다. 이 식 옆에다 크게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y 세제곱분의 3xa 거듭제곱에 여기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면 9제곱이 되고요. 3을 3번 곱하면 2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xa 거듭제곱의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우리가 3을 곱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요게요, 우리가 y의 c 거듭제곱분의 bx 9제곱이래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나왔네. 뭐가 나왔냐면, a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3a하고 뭐하고 같다? 9하고 같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b는 얼마가 되냐면, 아까 여기는 요 개수입니다.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7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c는 어떻게 되냐면 y 9제곱이었기 때문에 c는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a 빼기 b 빼기 c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그럼 a는 얼마였다? a는 3이었고요. 자,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7이었습니다. 그 다음 c가 얼마였냐면 9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걸 계산하시면 30에서 9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는 문제다? 21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1차 고사, 2차 고사 때 많이 배웠던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법칙인데요. 지수법칙 모두 5개가 있고, 우리가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괄호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계산에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듭제곱에서 괄호 풀 때 성립하는 것이 지수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항식 계산에 좀 익숙해지셔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